이런 데서 그 사소한 문제들이 범죄로 처리되고 하면 야, 저 남조선 놈들 우리 북한 사람들 깔보고 가면 무조건 감옥 집어요 라는 이런 오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라는 거지. 진짜 심각해. 그게 진짜 심각하지.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통일은 감성에 젖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부딪히는 정말로 돌풍처럼 몰아치는 싹쓸이 같은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소식도 좀 들어야 되고 세계의 소식도 들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걸 막는다는 거는 진정한 그 북한 사람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어. 그렇죠. 근데 알 권리를 왜 막냐고. 그거는 북한의 그 정권자들을 동조해서 같이 합세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막는 거는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난 여기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겠어. 탈북민들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뉴스를 보고 진짜 무서워하고 뉴스를 보고 정말로 이해를 못했잖아. 왜냐하면 북한의 TV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숨겨지는데 대한민국 TV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나와서 매일 사람이 죽었대. 매일 사고가 나고 매일 어디서 불이 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세상이야? 이게 북한이 말하던 그 자본주의 사회인 거야? 무서워라. 난 처음엔 진짜 그랬거든. 처음에 그런 소식만 근데 들으니까. 계속 보게 되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대. 그럼 난 이런 걸 조심해야지라는 내 스스로의 자각 경고거든. 그래서 북한의 사건 사고가 오늘 한번 생각해봐서 야 북한은 이게 없어서 수많은 살인 사건들, 사기 사건들, 군복 입고 바로 제대되게 되면 제일 많이 사기당한 게 제대군인들. 군 생활밖에 못하니까 진짜 사회에 그 뼈 묻은 생활을 못했거든.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보다도 한국인 뉴스가 온전한 거네. 진짜 국민을 위한 뉴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난 빨라서 한 5년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뉴스를 볼 줄 알았잖아. 처음에는 북한 이슈만 봤지. 진짜 사회적 이슈는 좀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고 그냥 꺼버리고 이랬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뉴스 볼 줄 알고 이젠 10년이 지나니까 뉴스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런 우리 같은 인지도 이 체험을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한테도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를 제대로 인지시키기 위해서 일단 먼저 통일이 되던 안 되던 북한 정부가 붕괴되거나 개혁 개방이 새로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전기가 빨리 들어가서 남한의 문화가 먼저 빨리 들어가야 된다.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나는 제일 빨리 이 DMZ를 먼저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무작정 오픈하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차단을 하고 여기를 오히려 입출입하는 이 인원을 철저하게 다 통제하고 검문 검색하고 이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타격을 받아. 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법질서와 한국의 치안을 이해 못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고 쳤을 때 문제는 그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그마한 한두 건의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민족 간에 더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자면 이 치안 문제,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치안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한국 와서 자기네는 인 줄 모르고 친 사고인데 이게 큰 법으로 다뤄진다. 막말해서 이렇게 성희롱이 뭐이고 성추행이 뭔지도 모르잖아. 강간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성폭행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 문제들이 범죄로 처리되고 하면 야, 저 남조선 놈들 우리 북한 사람들 깔보고 가면 무조건 감옥 집어요 라는 이런 오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라는 거지. 진짜 심각해. 그게 진짜 심각하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처럼 이게 정상적인 이게 그냥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그 체제 유지를 위한 그 우상화 교육, 그 세뇌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사물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틀리고 맞아.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일단은 북한의 그 반세뇌 교육 이제까지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이제까지 받은 교육이 잘못됐다는 자각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먼저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자기들이 속어서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가치관과 판단을 해서 개개인이 새로운 사실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교육부라든지 어떤 그 사회 정책 연구 기관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전략을 짜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해놔야 돼요. 일방적으로 뭐 대한민국 체제가 좋다가 아니라 지금 실제 있는 그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현실을 장악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거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닥서부터 차근차근 체계를 밟아서 교육 체계를 해놓지 않으면 진짜 혼란이 진짜 많아서 일정한 기간 뭐 3년, 10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교육으로 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또 일자리도 만들면서 아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그 종합 대책을 정부에서 진짜 전략적으로다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막상 닥치면 진짜 그 혼란이 와서 진짜 4개 나라 5개, 6개로 막 뿔뿔이 내는 이 지역은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 문화적인 거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 틀에 박힌 생각을 이렇게 트이게 해주는 그런 교육은 반드시 선행적이어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요거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탈북민들 한국 와서 모르지, 제일 오면은. 힘든 게 명예훼손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인신공격이 뭔지도 모르고 복지자치도 모르고 인권이란 단위는 그래도 요즘은 북한 정권이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평양이라던가 지방 도시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더라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르지. 그러나 이러한 용어도 용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사람들의 교류 문제가 정말로 예고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열렸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만 해도 첫째 방역, 보건 문제, 전염병이 맞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 보건 문제, 방역 문제가 함께 들어오고 두 번째 치안 문제, 세 번째 그럼 이 치안 문제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 범죄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북한이 약이 없어서 마약이 상당히 퍼진 거 알잖아. 그럼 마약범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다 조사하려면 한국에 들어올 사람이 얼마 없을걸.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 무기라던가 북한 내부에서 계층별의 이게 복수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왜 DMZ를 이게 막을 수밖에 없는지 사유가 지금 5가지도 넘쳐난다고. 실제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데 독일이 통일 당시에 독일은 애초에 소련군이 무기로 무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독일이 붕괴됐을 때 소련군이 무기를 회수해가면 군이 자동으로 이렇게 무장 해제가 되잖아. 여기서 어찌 보면 독일 통일이 더 쉬웠지 않았냐. 나는 그 생각이 들거든. 회수는 안 했고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건 다 그대로 동독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그 29가 거의 최신형이었었는데 그 미그 29 비행기의 성능 점검을 독일 통일되고 나서 그 비행기가 성능 검증을 했죠. 독일의 소련이 가져간 건 없고 핵무기가 있으면 가져갔겠지. 근데 핵무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이 그 베를린 장벽을 그 높은 장벽을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햄머 같은 거로 부시고 막 쓰러뜨리는 사진들 봤잖아. 그걸 그 당시에 처음에는 독일군 경비병들이 쐈어요. 진짜? 처음에는 쐈어. 처음에는 넘어오다가 저거 철조망 넘어오는 거 막 쐈어. 그 당시에. 게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 경비병들이 안 쏴. 보고도 안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다 된 거지. 그 사람들 마음. 경비병들 자기 그 나라를 이탈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장벽이 무너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북한에서 내 한국으로 온 사람도 강제 북송시키는 판에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 그래서 크다고 나는 생각해. 이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자기들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내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자기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통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지금 다 정부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부 탓만 아니야. 정치권 잘못도 커. 왜 정치권에서 올바른 대북 정책이라는 이런 노선이 하나 대한민국 여든 야든이지 나 대북 정책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오지 못하게끔 정치권이 어찌 보면 지켜야 되는 거거든. 이게 정권만 계속 탓할 게 아니라
그 정권들이 바뀌더라도 이 틀만은 깨지 마라. 이거는 대한민국 안보고 이거는 대한민국 자산이고 이 틀 안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피해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통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바꾸지 마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통일이 완전히 이건 뭐 정치적인 맥주식 간판이 돼버렸으니까. 저는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제 정권이 결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국민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그러니까 합리화시킨다고. 그러면서 과거 정권이 했던 거를 자기들 정권 이념에 맞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막 정치에 의해서 너무 많이 지장을 많이 받지. 해서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지만 근본적으로 생존, 근간이 되는 정책 그런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국민이 그건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직 법적으로도 그런 게 완전히 완비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은 그 후진과 그런 면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내가 왕이다 옛날 왕이 하던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그 법만 만들잖아. 국민한테 유리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 그거는 독재지. 그래서 이게 아직도 후진국이야. 우리는 정치가 후진국. 우리가 정치를 너무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반도 통일과 독일 통일은 분명히 다르다. 실제 독일에서 그 독일 통일의 현장을 봤던 하덕 간호사분의 말씀에 저희는 진짜 오늘 너무 많은 걸 다시 되새겨보게 됐고, 북한 붕괴론에서 왜 붕괴론 문제가 저희가 시작을 했는지, 그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쨌든 통일에 관련돼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지금 서로가 이론과 논리와 각자의 생각을 합쳐서 지금 찾아가는 중이라는 것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